그러면 호흡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순환까지 올렸고요. 호흡 가면요. 최근에 배우고 있죠. 호흡기에 대한 설명에 OX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호흡의 첫 번째 1번.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 안에 들어있다. OX. 5죠. 일단 폐의 특징이 뭐였냐면 심장과 다르게 뭐가 없어요. 따로. 자기만의 근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못한다고 했고,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결국 갈비뼈와 가로막이 만들어주는 가슴 공간이라고 했죠. 가슴 공간을 영어로 흉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표면적이 좁다. 어색하죠. 폐포라는 게 뭐였어요? 동글동글한 주머니인데, 봐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동글동글한 주머니가 되면 겉의 면적은 대충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혈관이랑 만나는 표면적이 그만큼 넓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X. 숨을 들이쉴 때, 들숨 때 공기는 코, 기관지, 기관폐, 대충 맞는데 좀 어디가 이상해요. 기관을 지나서 기관지로 나누어졌다가 폐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X입니다. 폐포의 주변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모세혈관과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어떤 물질? 기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조죠. 폐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니까 1번이랑 연관이 있었고요. 6번에 폐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확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확산의 정의가 뭐였죠? 분자가 이동하는 건데 어디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니까 그냥 두면 그냥 일어난다. 요거 좀 유식하게 말하면 에너지가 필요 없이 그냥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이에요. 자, 답. 그래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이 아니라 높은 쪽이니까 X겠죠. 답 표시해 놓을까요? O, X, X, O, X, X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폐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 유리한 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폐를 단단하게 해준다, 2번 무게를 무겁게 해준다, 3번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폐의 혈액이 빨리 흐르게 해준다, 기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게 해준다. 우리 좋아하는 한자 단어 효율적으로 교환하게 해준다 나오죠. 요거랑 비슷한 게 어디였어요? 그쵸. 소장의 융털도 요거랑 비슷했어. 다만 얘는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융털 역시 표면적으로 넓혀서 소화를 할 때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 사람의 호흡기를 구성하는 A에서 D의 기관 이름 쓰라고 되어 있고요. A가 코, 그 다음에 B는 기관, C는 기관지가 되겠네요. 나뭇가지처럼 뻗쳐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가 폐 이렇게 쓰면 4개의 기관 되고요. 4번에 들숨과 날숨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곧 실험하겠지만 선생님 지금 미리 찍을게요. 들숨은 뭐예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 한번 들여 마셔볼래? 하고 들이마시면 갈비뼈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가로막을 느끼진 못해요. 근데 이제 갈비뼈가 올라갈 때 가로막은 그것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로막 내려가고요. 그러면 이 흉곽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 뼈는 올라가고 막은 내려가. 그러면 흉곽의 크기가 커져요. 유식하게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피가 늘어나면요, 뭔가 원래의 부피보다 늘어나면서 공기와 압력이 같았던 것이 바깥에 있는 공기 압력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가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에서 되는 것처럼 늘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니까 몸 밖에 있는 공기가 몸 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우리가 후 하고 내뱉으면 그 순간 갈비뼈가 내려가고요. 아까 내려갔던 가로막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흉곽은 어떻게 될까? 뭔가 넓혀졌던 것이 왜 종종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또 가버렸네. 자, 넓어졌던 것이 다시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부피가 감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밖에 있던 기압보다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 밖에서
몸 밖으로, 몸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과 2번 나눠놓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가는 들숨, 나는 날숨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흉관과 폐의 압력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보다 넓이가 넓어지면서 부피가 넓어지면서 압력은 낮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 부피가 작아진다. 그럼 상대적으로 압력은 그만큼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가보다 나에 더 많다. 가보다 나에 많대. 이산화탄소. 들숨 때, 그쵸? 받아온 이산화탄소 내보내니까 더 많고요. 산소는 반대로 언제 많아요? 가보다 나에가 아니라 나보다 들숨에 우리가 산소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5번. 이제 폐와 기관, 그 다음에 폐동맥, 폐정맥, 그리고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의 관계인데요. 한번 A부터 보시면 지금 여기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면 지나게 되는 A가 기관일 거고 B가 지금 폐네요. 이거 되시죠? 그 다음에 지금 폐에 요 포도송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폐포가 표현되어 있고요.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C가 하나의 주머니, 그 다음에 이 주머니를 둘러싼 D가 혈액이니까 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이겠죠. 그리고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고 있는 혈관 하나 있고 다시 모세혈관이 합쳐져서 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디서 와서 지금 갑자기 들어오고 있는 거야? 출발점이 사실 심장에서 시작했을 거고 얘도 나가서 뭐 할 거야?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번 혈관 같은 경우에 심장에서 출발해서 폐로 오는 혈관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폐동맥이 되고요. 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폐정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교환 정리하면 폐포는 나한테 뭘 줘? 모세혈관에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는 이산화탄소를 주겠죠. 이 기체의 흐름까지 이해하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A는 기관, B는 폐이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나는 폐로 들어가는 혈관이므로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맞아요. 들어가는 이라고 했으면 정맥이라며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였어? 심장으로 들어가야 정맥이야.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는 건 폐정맥이 아니라 폐동맥이 되고요. 반대로 간은 폐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일단 틀려. 그렇죠? 3번 C와 D 사이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동하는 기체 교환 일어나고 산소의 농도는 나와 가 중에 어디가 높을까 혈관으로 비교한 거야 얘들아. 폐동맥이랑요. 폐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랑 폐에서 나오는 거랑 어디가 높겠어? 그쵸? 폐에서 뭐 했어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물질 교환 해가지고 산소 득템한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방금 산소를 얻은 가가 높겠죠. 그러니까 4번 틀리고요.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여기가 나가 가보다 높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아는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을 2번이랑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고무 차력으로 이 호흡 운동 모형 만들 건데요. 만들었다고 합시다. 저는 이제 여러분 만들 거지만 먼저 Y자관이 지금 뭐가 되겠어요? 딱 봐도 기관같이 생겼네. 그다음 이 갈렸잖아. 기관지겠죠? 그럼 기관지 끝에 매달린 이 작은 고무 풍선이 우리의 폐를 표현했습니다. 폐포까지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 다음에 고무막이 여기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가로막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체적인 유리병 안의 공간이 그럼 뭔 거예요? 결국 폐가 놓여있는 이 공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쵸? 흉강이 되는 거죠. 자, 그림에 Y자관, 고무풍선, 고무막 각각 쓰라고 했으니까 사실 Y자관의 기관, 그 다음에 고무풍선, 폐, 그 다음에 고무막, 가로막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면 사람의 들숨인지 날숨인지 아까 어땠더라 내려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들숨이 아니라 들숨, 들이마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림과 같이 들숨의 상황에서 공기는 어디로 이동하나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고무풍선에 폐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폐가 그만큼 원래보다 크기가 커지면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무풍선이 커진다. 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예요.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인데요. 이 그림상에 잘 보시면 폐포 쪽이 있고요. 세포 쪽이 있어요. 그럼 세포 어쨌든 중간 매개체는 모세혈관인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 하나랑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 일어나는 교환. 그럼 왼쪽에 있는 스타일이 뭐예요? 바로 폐순환이고요. 폐순환은 호흡계랑도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 오른쪽 순환은 뭘 거야? 온몸 순환과 관련이 있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이제 교환이죠. 그러면 가번은 온몸 순환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아니라 폐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틀리고, 나가 온몸 순환이니까 또 틀리고. 그 다음에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인지 한번 볼까요? 폐포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산소죠. 다음에 세포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폐포 이렇게 오는 거 이산화탄소 맞아요? 그렇죠. 가에서 볼게요. 폐포보다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 맞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세포보다 모세혈관이 산소가 많아. 방금 이산화탄소가 높다고 했는데 그거는 저 폐순환 쪽에서의 얘기고요. 세포랑 비교해보면 늘 모세혈관이 산소 농도가 더 높은 상태죠. 그래서 요거 답이 지금 3, 4, 5번 3개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호흡 문제풀이 완료하겠습니다.